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의 사랑 3단계에 대해 다루어 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녀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부의 행복도 부부가 만드는 것이죠. 이에 오늘은 행복한 부부의 사랑 3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에로스적 사랑, 필리오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리고 플라토닉 사랑을 말합니다. 저는 이와 다르게 성숙도에 따라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욕망의 사랑 혹은 결핍의 사랑이 있죠. 남녀는 자신의 욕망과 결핍에 대해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 매력, 호감, 그리고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는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죠.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을 욕망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욕망합니다. 적게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을 욕망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을 욕망하죠. 칭찬과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는 분은 자신을 우상화 혹은 이상화 해주는 사람을 욕망하죠. 즉 결핍이 욕망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런 결핍과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그 순간 혹해서 운명적인 만남인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만난 사람이 결혼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쉽게 말해서 외도 상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외도 상대자를 통해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사랑 중에서도 가장 유아기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가장 미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분은 자녀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듣고 이쁜 아이에 대해서는 그나마 애정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애정을 주지 않거나 주었다가 취소하기도 하죠. 이에 자신과 비슷한 아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미숙함이 또 다른 미숙함을 낳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분은 잠시 자신의 결핍과 욕망이 채워지면 반짝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욕망의 사랑, 결핍의 사랑을 하는 분들은 한번 외도가 벌어지면 잠시 외도를 중단할 수 있으나 다시 외도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외도의 습관화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분은 사랑하는 법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앞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을 하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면에서 성숙도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되지 않죠. 둘째, 의지의 사랑, 인정의 사랑 혹은 수용의 사랑입니다. 이 단계는 전 단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랑입니다. 비록 자신과 배우자에게 단점과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은 욕망의 사랑 단계에서 의지의 사랑 단계 사이에 머뭅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단점과 약점이 보이면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의구심을 갖고 여차하면 헤어질 마음이 생기는 욕망에 빠집니다. 욕망의 사랑 단계보다 흔하지는 않지만 의지의 사랑 단계에서도 외도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사랑과 의지의 사랑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의 경우 순간 욕망의 사랑 단계로 퇴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의지의 사랑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말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혹 배우자에게 단점과 약점이 보이고 배우자가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죠. 여기에 자신의 단점과 약점까지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수용할 줄 알아야 타인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자존감이 중요한데요. 자존감이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비록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라면
타인에 대해서도 잘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등 부적절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타인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하지 못하죠. 결국 의지의 사랑, 인정의 사랑, 수용의 사랑 단계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욕망의 사랑과 결핍의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랑을 하다 보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의 사랑, 배려의 사랑입니다. 이 단계의 사랑하는 부부가 당신 부부라면 가장 성숙한 사랑을 하는 부부가 당신 부부입니다. 이 단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단점, 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단점과 약점에 대해 배려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데요. 성숙이란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고집부리며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고 장년, 중년이 되면서 늙어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효자 혹은 효녀라고 말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란 이런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 것에만 몰입하고 자기 이익에만 매몰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숙도가 높은 사랑은 존중과 배려의 사랑입니다. 비록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 배우자에게 단점과 약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배려하고 상대방의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랑을 한다면 이른 사랑의 단계 중 최상위이자 성숙도가 가장 높은 사랑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고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만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내면의 성찰과 함께 내면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성찰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장점과 강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점과 약점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성찰 없이 성숙함이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성숙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살아오며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는 결혼 전에도 있었고 결혼 후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성숙도가 낮은 단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 삶의 질은 낮습니다. 이에 가정폭력과 이혼위기, 그리고 외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부부는 사랑의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으신가요? 성숙한 부부일수록 행복을 만듭니다. 미숙한 부부일수록 불행을 만들죠. 특히 결혼 생활에서 상처와 아픔을 만들고 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성숙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아픔이 성숙함으로 가는 장애물이기 때문이죠. 부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시길 기원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부부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